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제약바이오 핵심 직무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학교에서 이 업종별로 직무별 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시리즈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약바이오 대략적인 업종 소개와 그리고 핵심 직무 위주 그리고 제약바이오 입사를 위한 그런 전략, 팁까지 제가 긴 시간은 아니지만은 1시간 정도 여러분에게 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대웅바이오 인사팀장을 하고 있고요. 대웅그룹에 입사한 지는 한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대웅제약 인사팀장까지 했고 현재는 대웅바이오 인사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약바이오 업종에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인기가 있는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입사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제약 바이오 기업에는 어떤 직무들이 있는지 제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제약 산업을 좀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약 산업에 제약 바이오까지. 현재는 제약하고 바이오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국내에서는 이 산업 트렌드상. 그래서 제약 산업 그리고 우리나라 바이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산업은 제약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에 비해서 약 100년 정도가 늦습니다. 대략적으로는 우리나라가 1900년도 초부터 제약 산업이 태동했다고 하는데 이 자료는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협회 홈페이지 가면 있고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산업이 그래도 어느 정도 국내에서 인식이 되고 산업으로서 좀 이렇게 좀 떠오르는 시기는 2000년 초반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년 정도가 되는데 약 그 20년 동안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산업이 좀 대략적으로 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앞에 2000년 전부터 1900년 초까지는 좀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 연구 R&D 쪽이 약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럽하고 미국의 그런 제약 선진국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약적으로 발전한 시기는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가 2000년부터 지금까지 약 20여 년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기간에 저희 나라 대표적인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외국의 기술 수출도 많이 이뤄냈고 그리고 R&D 투자도 많이 하면서 지금보다는 앞으로 10년, 20년 뒤가 더 기대되는 그런 산업이고요. 예를 들어 삼성에서도 지금 반도체 이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이오 산업에 이렇게 투자하기로 약 한 40조 정도 투자하기로 이렇게 좀 최근에 발표도 됐었고요. 앞으로 미래가 더 이렇게 보이는 산업입니다. 대체적으로 저희 나라 이제 큰 제약사들 보면은 공장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우리나라가 이제 신약을 개발하기보다는 외국의 제약 선진국들의 그런 특허가 끝난 약들을 복제를 많이 하거든요. 그 복제를 한 거를 일반 합성 과정을 통해서 복제를 합니다. 그거를 제네릭이라고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1위부터 10위까지의 대형 제약사들이 그러한 제네릭을 만들어 가지고 외국에 수출하면 좋겠는데 국내 내수의 이런 위주의 영업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작은 나라에 약 1000개 정도의 제약 바이오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들이 외국의 특허가 끝난 신약들을 복제를 해서 그 제네릭을 우리나라에 팔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제 해열제, 진통제 같은 경우도 성분은 똑같은데 각 제약사들이 상표명만 틀리게 해가지고 약 50여 종, 100여 종이 우리나라에 팔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약사들이 저희 나라 같은 경우 보면은 그런 손익구조가 그렇게 좋질 않아요. 매출도 1위를 하고 있는 유한양행, 녹십자, 대웅제약, 한미약품 대략적으로 1조를 연간 매출이 1조를 조금 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삼성물산이라든가 그리고 GS건설 근데는 이제 매출이 조 단위죠. 연 2조 12조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10조가 넘죠. 연 매출이. 그런 반면에 우리나라 상위 제약사들의
연매출은 1조를 간 넘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해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도 신약을 개발해가지고 전 세계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약을 팔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R&D 쪽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제약 선진국들하고는 좀 못 미친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약 바이오 기업에 오셔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저희 나라도 이제 신약을 개발해서 세계를 이렇게 팔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연 매출이 약 뭐 10조, 20조, 30조. 지금 세계적인 제약사들이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1위부터 10위권의 그런 미국과 유럽, 스위스 제약사들이 연 매출이 10조에서 대략 40조 정도가 됩니다. 40조. 그런 회사들은 신약을 개발해서 전 세계에다가 이렇게 팔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코로나 그런 백신도 뭐 화이자나 모더나나 뭐 이런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회사들이 미리 발빠르게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팔고 있거든요. 그거 매출만 해도 뭐 수조 원을 올렸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시작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R&D 쪽이 강화돼야 될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고요. 자,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이제 업종별 제약 바이오도 있고 그리고 소기화학, 건설, 유통, 이커머스 이렇게 업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취업하실 때 미래 전망이 있는 그런 업종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4차 산업혁명으로 각광받고 있는 업종으로는 인터넷, 그리고 게임, 그리고 이커머스, 포털, 그리고 제약 바이오입니다. 그리고 로봇공학, 그리고 AI, 사물인터넷 이런 분야가 향후 미래를 이끌어가는 그런 업종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졸업을 하셔가지고 직장에 들어가는 게 1차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은 회사가 안정적이고 망하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업종들,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해드린 그런 업종을 잘 선택하셔야 되고요. 이제 제약 바이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부분은 일단 참조를 하시고 또 다른 전망 있는 업종까지도 쭉 강의를 들어보시고 본인이 이게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약 바이오 산업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전체 제가 지금 얘기 드렸던 그런 업종의 한 6% 정도 총 생산이 한 7%도 안 됩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내수 시장이 작기 때문에 해외로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모자라다 보니까는 지금 국내 산업 전체적인 포션에서는 약 10%도 안 되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가. 하지만은 뭐 정부나 그리고 이제 저희 대형 제약사들이 R&D를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10% 국내 전체 업종의 총 생산의 한 10%를 상회할 것으로 5년 내에는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이제 우리나라 제약 산업의 국내 업종 간의 그런 위치, 그리고 세계적인 제약 바이오 회사들 간의 그런 격차,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언급해 드렸고요. 뭐 지금 우리나라 업종, 그 많은 업종 중에 제약 바이오 기업의 업종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 수는 약 12만 명, 현재 정도 한 12만 명. 지금 코로나 지금 이 상황에서도 작년하고 올해 제약 바이오 업종이 채용이 많았습니다. 제약 바이오 업종은 이렇게 경기를 그렇게 타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제약사들은 옛날에 IMF 때에도 보너스를 줘가면서 이렇게 많이 약을 팔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현재는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만성 질환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당뇨나 고혈압, 뭐 관절염 이런 이제 평생 약을 먹어야지, 통풍 뭐 이런 거 평생 약을 먹어야지 이렇게 살 수 있는, 좀 건강을 유지하면서 그런 이제 만성 질환자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제약 회사들의 매출이 크게 줄지가 않습니다. 늘면 늘지. 앞으로는 약이 좋아져 가지고 장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장수를 하기 위해서 뭐 병에 걸렸을 때 먹는 치료약도 있지만은 본인이 스스로 건강을 지키려고 예방을 합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의 그런 약들이 현재 많이 지금 처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대형 제약사들의 매출이 줄지 않고 점진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 때문에. 자, 이 자료는 국내 상위 20개 제약사의
생산 실적입니다. 생산. 매출액이 아니라, 약을 많이 파는 회사들이구나. 자, 1위부터 5위까지, 동아제약부터 대웅제약까지 보면은 생산 실적이 나오죠. 이 회사들은 업력이 대략 40년에서 한 70년 정도 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대웅제약도 업력이 벌써 한 50년이 넘었고요. 대웅바이오도 84년 창업을 했으니까는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생산을 큰 회사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그 제품 라인업이 다양합니다. 수백 개 종류의 약을 만든다고 보면 이제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회사들에서 만드는 약이 굉장히 많구나, 종류가. 그래서 외국의 그런 특허가 끊은 약들을 복제를 굉장히 많이 한 거죠. 개발팀이라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런 개발팀에서는 외국에 이제 특허가 끝난 그런 약들을 복제를 할 수 있으니까는 그거를 이제 다 가져와 가지고 그쪽 원 개발사하고 라이센스인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복제를 해, 공장에서 복제를 해서 팝니다. 그러니까 합성 과정을 통하면은 오리지널의 한 99%까지 약효가 똑같습니다. 그게 이제 일반 완제 의약품이고요.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또 있는데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상식적으로 이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이오 의약품은 이제 뭐 유전자 조작이나 단백질, 요런 이제 줄기세포, 요런 걸 가지고 이제 조작을 통해서 바이오 의약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합성을 통한 그런 약들보다 치료가 더 잘 되죠. 이런 약들. 불치병에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바이오 신약들은, 바이오 의약품은 일반 완제 의약품보다 가격이 두세 배는 비쌉니다. 그래서 그 바이오 의약품을 복제한 거를 바이오 시밀러라고 그럽니다. 바이오 시밀러. 아까 일반 완제 의약품을 복제한 거는, 합성 의약품을 복제한 거는 제네릭,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을 복제한 거는 바이오 시밀러. 그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우리나라에 셀트리온이 있습니다. 그 회사가 이제 그 비싼 약들을 자기들이 복제를 해서 반값에 유럽하고 미국에 팔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한 거죠. 그것도 바이오 의약품을 복제해내는 기술도 굉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탑이죠. 그게. 그 기술을 가지고 이제 바이오 신약을 만들려고 10년 안에 바이오 신약을 개발해가지고 세계에 진출하려고 하는 그 목표가, 비전을 이제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세계 유수의 이제 그런 제약사들의 약을 공장을 굉장히 이제 그 미국의 GMP 기준, 유럽의 GMP 기준, 제약회사들의 그런 헌법이라 할 수 있는 GMP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GMP. Good Manufacture Product라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맞는 공장을 지어가지고 외국 큰 제약사들의, 여기 보시면은 지금 세계 제약사 순위거든요. 시가총액. 존슨앤존슨, 스위스 로시오, 노바티스, 머크, 화이자. 머크하고 화이자가 이번에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또 개발했죠. 이 회사들이 시가총액이 약 지금 한 300조 정도 됐을 겁니다. 아마 삼성전자가 450조니까는 삼성전자에 맞먹는 그런 회사들이고, 매출도 수십조가 됩니다. 신약을 개발해서 전 세계에 팔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수십조다 보니까는 연간 투자되는 R&D 비용이 조 단위로 들어갑니다. 1조에서 뭐 4조, 5조, 6조 조 단위로 들어가고, 우리나라 뭐 대웅제약, 유한양행, 녹십자는 약 8천억 정도, 800억에서 1000억 정도의 그런 R&D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데 비해서 이 회사들은 조 단위의 그런 R&D 비용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 개발, 백신 개발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다 여기 와 있고요. 이 회사들에. 여기서 이제 뭐 그런 팬데믹을 일으키는 질병의 그런 뭐 말라리아 그런 치료제 만든 사람도 노벨상을 탔고, 이 전염병을 이렇게 잡는 약을 개발한 과학자는 노벨상을 탑니다. 쭉. 그 제약회사들, 미국하고 유럽의 그런 200년 제약 역사에서 그런 이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전염병들을 잡은 그 치료제를 개발한 과학자들은 다 노벨상을 탔습니다. 그 과학자들이 다 이 회사들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셀트리온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에도 이제 돈을 들여서 그런 과학자들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두 회사는 이제 바이오 신약을 개발할 거를 10년 안에 개발할 거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은 이제 라이벌 관계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이제 쭉 제약산업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 이렇게 여담을 통하고 이런 이제 얘기들을 좀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약산업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러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될 건데, 일반 의약품은 뭐 감기약, 무좀약, 소화제, 약국에서 사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일반 의약품, OTC 제품이라고 그러고, 전문 의약품, 당뇨병, 그리고 뭐 고혈압약, 의사 처방을 받아가지고 약국에서 이제 처방전을 주고 약을 이제 받는 거, 그런 게 전문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 이제 상위 제약사들 1위부터 10위까지 제약사들 중에 매출이 1조인데 대다수 한 80%가 이 전문 의약품에서 매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간에 안 좋은 우루사. 그러니까 약국에서 사 먹을 수 있는 영양제 성분의 우루사가 있고요. 진짜 간이 안 좋아가지고 의사 약을 처방받아서 먹는 우루사 하얀 알약이 있거든요. 뭐 50mg, 100mg. 그 우루사의 원료인 UDCA 그 함량입니다. 그게. 그거를 많이 이제 간이 이제 좀 심한 사람, 간 손상이 심한 사람들은 그런 함량이 높은 의약품, 그게 이제 되게 비쌉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전문 의약품 매출이 제약회사들의 그런 이제 주 수익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해 드렸던 바이오 의약품, 단백질, 뭐 유전자, 줄기세포 조작을 통해서 만드는 의약품, 희귀 의약품, 그 이런 거 이제 뭐 피가 나면은 이제 뭐 혈액이 안 멈추는 거, 그런 병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종종 있거든요. 좀 있어요. 인구 대비해서. 그런 약들은 뭐 약값이 뭐 수천만 원에서 뭐 억대까지 가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가 제약사에다가 그 약이 개발돼 있어요. 외국의 그런 유수의 세계적인 제약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약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사 먹기에는 너무 비싸니까는 정부에서 일부 제약사에다가 그거를 너희들이 만들어라. 우리가 그 약값은 정부에서 보존을 할게. 그래서 이제 공익을 위한 희귀의약품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뭐 약보다는 건강 기능성 식품, 면역력 강화, 이런 쪽으로 이제 대형 제약사들이 사업 포트폴리오를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원료, 제약 원료들은 다 하얀 가루입니다. 가루로 돼 있고, 그 원료들 전 세계의 그 약의 원료의 90%는 중국에서 다 수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지만은 약도, 약의 원료도, 약의 원료가 다 동물에서 나오거든요. 동물의 뭐 그런 장기들에서, 쓸개, 간, 뭐 이런 거에서. 뭐 닭에서도 저희가 뭐 쓸개즙에서 UDCA를 다 뽑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닭을 뭐 한 달에 수십억 마리를 먹을 수 있는 나라가 중국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소, 돼지, 닭, 그 내장에서 약의 원료들을 많이 뽑아냅니다. 그 페이스트 가지고 그걸 이제 합성을 통해 가지고 가루로 만들어내죠. 그래서 중국이 원료 가격을 올려버리면은 모든 약값이 또 다 뛰어버립니다. 이 정도는 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은 좀 제약 바이오를 이해하시는데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약 바이오 이제 입사 관련해 가지고 제약 바이오 업종이 제가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만성 질환자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약의 수요가 줄질 않았어요. 그리고 또 저희 나라가 기술력이 좋아가지고 진단 키트 같은 거 그런 것도 잘 만들어가지고 시젠이라는 회사가 작년에 주가도 뭐 한 10배 올랐고 영업이익도 뭐 수천억 조 단위의 이익이 나가지고 공장도 짓고 사람도 많이 뽑고, 그래서 제약 오히려 이런 이제 뭐 팬데믹이 제약 바이오 업종에는 또 호황기로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업종들은 뭐 여행사나 뭐 이런 쪽은 관광객이 줄다 보니까는 지금 뭐 직원들도 뭐 무급휴직도 많이 보내고 해고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이런 기회가 또 제약 바이오는 또 기회가 되고 또 매출도 올릴 수 있고, 게임이나 또 뭐 포털 이커머스도 마찬가지죠. 이런 코로나 때문에 혜택을 본 업종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가 진행되다 보니까는 이제 면접을 하는데 다 마스크를 쓰고 뭐 다니니까는 회사에서도 그러면 1차 면접은 온라인으로 진행하자 해가지고 지금 거의 대다수 기업들이
1차 실무 면접은 줌이나 그리고 또 화상 면접 솔루션을 사가지고 마이다스 IT라는 회사가 또 유명하죠. 여러분들 이제 취준생들 사이에는 AI 인적성 검사하고 AI 인적성 검사로 유명하죠. 마이다스 IT가. 그리고 입사하기 또 경쟁률 높은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 회사에서 이제 AI 역량 면접 이 솔루션도 만들어가지고 작년부터 영업을 해가지고 그 솔루션을 산 회사들이나 아니면 또 줌을 통해 가지고 1차 면접은 다 화상으로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해보다 보니까는 뭐 장점은 그런 지원자들도 시간 뭐 절약할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서도 공간하고 시간을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내년에 코로나가 뭐 이렇게 잡히더라도 이런 언택트 채용 화상 면접을 통한 1차 실무 면접은 그 유행이 계속 좀 지속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대웅그룹도 거의 뭐 1차 면접은 화상으로 많이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PT 면접도 다 화상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해 오셨던 PPT를 띄워가지고 여러분들은 화면에 나오지 않지만은 이렇게 설명이 다 가능해요. 회사에서 이제 주어진 과제를 여러분들이 PPT 뭐 4장에서 5장 만들어가지고 다 발표합니다. 그거 하고 그리고 또 화상으로 면접도 하고 그래서 뭐 취준생 입장이나 기업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호응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언택트 화상 면접에 대해서도 조금 연습을 줌으로 여러분들 이제 뭐 친구분들이랑 학교에서 특강을 해주시면은 뭐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약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저희 우리나라의 큰 대기업들 그룹사들도 이제 공채를 거의 안 합니다. 삼성 빼고는 공채를 다 없앴고요. 그리고 수시채용으로 바뀐 지가 벌써 한 2, 3년 됐거든요. 저희 대웅그룹도 한 2, 3년 수시채용 하다가 작년부터는 또 인턴 채용으로 바꿨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이 교환에 저희가 나와 있는데 요새는 이제 뭐 직무 단위로 여러분들이 바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턴도 뭐 직무별로 이렇게 다 이렇게 뽑는 채용 안내문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수시 채용도 많이 하고 있지만은 또 인턴 채용을 통해서 신입사원을 뽑는 회사가 많더라. 그 요지는 그렇습니다. 저희 대웅그룹은 이제 인턴 사원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2개월 플러스 4개월, 6개월간의 근무를 하고 최종 평가를 통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정규직 여러분들 입사 루트가 또 이런 인턴 사원으로 또 바뀌게 된 거죠. 저희도 뭐 이렇게 저희 뭐 나름대로 수시 채용을 하다가 인턴 채용으로 바꾼 게 아니라 일부 또 그룹사들 대기업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저희도 이제 그 트렌드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인사 쪽 트렌드는 대기업에서 먼저 뭐 삼성이나 LG나 SK에서 하게 되면은 그 다른 회사들이 쭉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가 뭐 독창적으로 인턴상을 통해 가지고 신입사원을 뽑는다. 그 프로세스를 저희가 개발하는 건 아니고 일종의 또 유행입니다. 그게.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하셔야 합니다. 최근에 그런 인사, 채용, 이런 트렌드들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조금만 준비해 주시면은 오히려 또 여러분들 입사, 채용이 쉽게 됩니다. 또 쉽게. 지금 고민 많이 하시는데 취직되는 거는 또 금방 되거든요. 또 쉽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금방 이렇게 뭐 이렇게 되다가 뭐 이렇게 또 취직이 됐네. 이렇게 또 느끼실 겁니다. 아마 입사를 하시게 되면. 자, 그래서 이제 공채는 거의 없고 그리고 수시 채용이 되고 또 수시 채용에서 인턴 채용으로 또 많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시 채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업들을 업종에 뭐 원하시는 업종을 정하시면 그 업종에 맞는 또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회사 그리고 직무를 이제 좀 정해 두신 다음에 몇 개를 좀 이렇게 준비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 회사들이 채용을 이렇게 수시로 돌발적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채용 포탈이랑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시 채용하는 중견 기업 이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백 개 회사들이 수시 채용을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를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수시 채용에 나온 걸 여러분들이 캐치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을 했는데 경쟁률이 별로 없는 거예요. 경쟁률이 별로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을 했는데 뭐 괜찮았던 거예요. 뭐 스펙도 괜찮고 뭐 직무 관련해서 뭐 교육도 많이 받고 준비도 많이 했고 그럼 여러분들이 경쟁률 뭐 2대 1도 안 되는 상황에서 바로 뽑히게 되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수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공채 때는 이제 뭐 10대 그룹들은 5대 그룹들은 그 인적성 검사를 뭐 고등학교 빌려가지고 일요일에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뭐 다른 회사 지원을 못하게끔 그런 인적성 검사 날이 똑같았거든요. 근데 수시 채용은 안 그래요. 회사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사만 잘 찍으면 경쟁률 크게 높지 않게끔 그런 회사들이 운 좋게 여러분들이 지원하게 되면은 바로 뽑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기회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수시 채용의 장점으로. 제가 요거까지만 조금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런 이제 뭐 채용 트렌드, 그 다음에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의 직무, 직무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인기 직무 위주로 해가지고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인턴 사원이 이렇게 공지가 나갑니다. 이 인턴 사원이 말 그대로 뭐 몇 개월 하고 그만두는 예전에 인턴 사원이 아니고 인턴 사원을 통해 가지고 그 근무를 평가를 해가지고 정규직을 전환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상도 4학년 이제 뭐 졸업하실 분들이나 기졸업자들 대상으로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특징은 입사 지원서를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아이폰이나 이런 카메라 동영상으로 이렇게 뭐 한 3분짜리 2분에서 3분짜리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 소개 동영상을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같이 뭐 이런 스튜디오에서 뭐 촬영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방에서 하셔도 되고 그리고 학교 회의실에서 하셔도 되고 스터디룸에서 가서 하셔도 되고 제가 다 봤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다 그런 데서 하더라고요. 자기 방에서 커튼 쳐놓고 많이 하고 있고 본인에 대해서 그냥 자기 소개를 자기 셀카로 찍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뭐 편집을 잘했고 뭐 이런 거 뭐 그래픽이 들어가고 그런 거 전혀 저희가 뭐 안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또 이게 트렌드니까 그래도 카메라 앞에서 좀 말도 좀 잘하고 회사 와서는 또 발표도 많이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지금 이제 NCS 기반 채용, 직무 위주로 지금 채용이 진행되는 그런 트렌드가 벌써 한 5, 6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과 관련된 그런 직무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저희도 인턴이 이렇게, 제가 신입사원 뽑는 거라고 거의 똑같다고 얘기 드렸죠. 인턴에 합격하시게 되면은, 2개월 동안 근무를 하시게 되고, 2개월 평가를 통해서, 본인도 이 회사 계속 근무하고 싶다. 그 의사를 이제 전달받고, 그리고 현업에서도 멘토를 지정해 주거든요. 멘토하고 현업팀장이 평가를 합니다. 그 2개월 한 다음에. 그러면 4개월 더 근무할 기회를 주거든요. 본인이 이제 여러분들이 뭐, 나 이 회사는 뭐 별로다. 2달 다녀보니까 별로다. 그만두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통상, 이 과정이 신입사원을 뽑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4개월, 2개월 근무 평가가 B 이상 나오면은 추가적으로 또 4개월 할 수 있어요. 또 4개월 평가해가지고, 정말 이제 이 친구를 정규직으로 뽑을 거냐 말 거냐를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뭐 공채나 수시 채용보다는 인턴 채용이 좀 까다롭죠. 6개월, 2개월, 4개월 근무를 시켜보고 마음에 들면 뽑겠다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뭐 번거로운 절차를 가진 회사는 여러분들이 뭐 걸르셔도 돼요. 깔끔하게 뭐 면접 봐서 나는 뽑는 회사로 가겠다. 이렇게 뭐 2달, 4달 근무해서 뭐 이렇게 뭐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나는 싫다. 그런 거 여러분들이 이제 뭐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런 회사도 있고 이런 회사도 있고 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모든 수시 채용이나 중견기업 이상에서 사람을 뽑을 때, 신입을 뽑을 때 이렇게 직무로 뽑습니다. R&D 직무, 생산 직무, 연구 직무,
디자인, 마케팅, IT, 관리 직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전공과 관련된 직무를 한 3개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3개 정도를 준비하셔가지고 본인이 이제 지원하실 수 있는 직무 그 준비를 하셔야 돼요. 뭘 준비를 하셔야 되냐면은 그 직무 내가 R&D 직무, 글로벌, 제약 바이오의 개발 직무. 그러니까 이 부서가 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먼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를. 개발팀에서 하는 일이 뭐지? 주요 업무 3, 4개.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대형 제약사에서 글로벌 3, 4개.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보다 못한 그런 이제 동남아시아 제3세계 이런 나라들에게 우리나라가 이제 아까 제네릭을 만들어 가지고 판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그 제네릭을 R&D를 통해 가지고 개량을 합니다. 개량. 그래서 신약은 아니지만은 기존에 나왔던 약을 조금 더 효능이 좋게 적응증, 이 병에도 듣고 저 병에도 듣게끔 그런 거를 개량 신약이라고 그러거든요. 개량 신약은 저희 나라가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제네릭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그런 것들은 동남아시아나 제3세계 이런 데다가 저희가 팔 수가 있어요. 그다음 수출, 해외 수출 업무. 이제 그런 해외 베트남에 또 제약사가 있겠죠. 인도네시아도 제약사가 있고 태국도 제약사가 있고 그런 제약사들하고 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팔기 위해서. 지사도 만들고 서로. 지금 제가 언급한 나라들은 인구가 거의 1억 명이거든요. 거기다 약을 팔아도 저희가 뭐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직무를 한 3개 정도는 마음에 품고 있어야 돼요. 입사를 하기 위해서는.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회사별로 입사를 하게 되면 신입사원들은 전공에 따라 가지고 회사에서 배치를 해줬어요. 너는 뭐 R&D 가고, 너는 디자인 가고, 넌 전공이 뭐 경영, 상경계니까는 마케팅 가라, 경영지원 가라. 이렇게 배치를 해줬어요. 배치, 발령을.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회사에 지원할 때 그 부서까지도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셔야 돼요. 부서별로 이렇게 모집을 해요. 나올 때. 자, 이런 직무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입사를 하게 되실 때 제가 언급해 드렸던 AI 면접, AI 역량 면접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마이다스 IT에서 만든 거 그것도 시간이 뭐 한 1시간 정도, 한 2시간 가까이 됩니다. AI 인적성 검사도 보는 회사도 있고요. 또 이런 거를 또 통과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요게 또 트렌드가 되다 보니까는 뭐 돈 있는 회사들이 이 솔루션을 사가지고 여러분들을 테스트를 합니다. 시험을 보게 하고 AI 면접을 시키고 AI 면접도 제가 특강을 해드리는데 까다롭습니다. 이게 내용이 어렵습니다. 이런 것도 통과까지 하셔야 돼요. 직무도 여러분들 고르셔야 되고 이 직무를 여러분들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거 또는 뭐 경험하셨던 거 또 뭐 인턴이라든가 이런 거 교육을 받았던 거 직무 경험을 했던 거 그리고 뭐 이런 뭐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 그런 거를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2학년, 3학년이신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서류 전형이 됐습니다. 되면은 이제 뭐 AI 면접도 보고 AI 인적성 검사 이 2개 또 단계가 또 있어요. 이 허들이 이걸 또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채용이 예전에는 사람을 좀 뽑았는데 이제는 회사도 컴퓨터가 많이 도입이 되고 자동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는 예전처럼 사람이 하는 일이 많이 줄었어요. AI에 뭐 콜센터 있잖아요. 콜센터도 AI로 만들어 가지고 자동 답변이 가능하게끔 예전에 콜센터도 대기업들 뭐 SK텔레콤, LG U+, 그런 고객 상담하는 콜센터 직원들도 수천 명이었거든요. 지금 몇백 명으로 다 줄었습니다. 그게 이제 또 AI가 또 발달이 되면서 이렇게 또 자동화가 많이 되고 합니다. 그리고 제약 공장들도 이제는 로봇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약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최근에 짓고 있는 국내 뭐 한미약품이라든가 대웅제약 그리고 대웅바이오도 지금 바이오 신공장을 내년 1월에 착공을 하는데 거의 자동화입니다. 자동화.
사람을 많이 안 뽑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경쟁이 좀 치열해졌죠. 이제 입사하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샘플로 가져왔는데 마이다스 IT의 AI 면접입니다. AI 역량 면접. 이 카테고리가 한 8개 있습니다. 자기소개도 이런 화면을 보고 진행을 하고 그리고 기본 질문도 그 AI 쪽에서 던집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로 질문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심층 대화 가면은 또 AI가 목소리로 물어봅니다. 그리고 게임도 있고 맞춤 질문은 이제 그 업종에 맞는 회사에서 우리 지원자에게 이런 거를 물어봐 주세요 해가지고 회사에서 주문한 그런 구조화된 면접 질문지가 있거든요. 그걸 또 여기다 세팅을 해줍니다. 게임 회사에서는 이제 뭐 개발자의 그런 역량이 많이 필요하죠. 이제 프로그래밍 능력 그런 거를 물어보기 위한 맞춤형 질문들이 서너 개가 떨어지죠.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AI 면접이지만은 이 내용들이 좀 상당히 심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답변을 좀 신중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또 AI 면접이 끝나게 되면 또 이제 AI 인적성 검사를 또 보게 돼요. AI 인적성 검사. 예전에는 이제 뭐 고등학교, 중학교 빌려가지고 일요일 날 가서 보고 했는데, 이제는 다 온라인으로 이제는 인적성 검사도 많이 진행을 합니다. 요것도 한 2시간 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성 검사, 적성 검사. 적성 검사는 이제 뭐, 요게 이제 적성 검사거든요. 대략적으로 한 9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마이다스 IT에서 나온 거. 요게 지금 시중에는 거의 마이다스 IT가 지금 제일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회사 거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얘네들이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축적이 되다 보니까는 굉장히 또 고도화되어 있어요. 문제들이. 그래서 9개 단어 연상, 어휘력, 언어 추리, 수학 문제도 있고 자료 해석도 있고 수능 문제 비슷하죠. 수능 문제 비슷한데 미국의 인적성 검사 그 대표적인 회사들 거를 문제를 또 벤치마킹을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미국의 그 적성 검사 유명한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제가 다 보고 있는데 벤치마킹을 많이도 하고 얘네들이 이제 한 5년 해보다 보니까는 그런 이제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이제 뭐 A, B, C, D 종합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결과를 가지고 B 상인 친구들만 면접을 이제 들어가게끔 합격을 시키는 회사가 있고요. 또 저희 대웅그룹 같이 참조로 인적성 검사는 뭐 이게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은 그 참조로 보겠다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하더라도 이 AI 인적성 검사로 당락을 해버리는 결정기 있는 회사가 있고 저희 같이 참조를 하는 회사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고르시면 됩니다. 나는 이 참조를 하는 회사가 낫겠다. 이거 AI 인적성 검사 못 보면은 떨어지네. 나 이 회사는 지원 안 할 거야.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그건.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반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셔갖고 회사를 고르시면 되고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제약 바이오의 직무를 제가 한번 인기 직무 위주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지금 채용 트렌드상에서 뭐 회사나 이런 쪽에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직무가 잘 준비되어 있는 이 친구를 바로 신입이지만은 바로 뽑았을 때 어차피 회사를 입사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OJT를 뭐 3개월에서 6개월, 1년까지 다 시킵니다. 여러분들이 뭐 대학에서 배웠던 거, 밖에서 또 뭐 직무 교육을 받았던 거, 이거하고 실제로 또 제약 바이오 회사 와가지고 일하는데 그거랑 완전히 틀리거든요. 기계도 틀리고 실험 기계도 틀리고 그리고 또 제약 바이오 회사는 여러 부서가 굉장히 많아요. 또 그만큼 또 직무가 또 많습니다. 부서가 많다 보니까는. 그래서 준비가 잘 돼 있고 이렇게 이제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이 친구는 이 전공을 가진 이 친구를 뽑았을 때 우리 개발 직무, 우리 뭐 품질 직무, 마케팅 직무, 일을 잘하겠다. 그거는 이제 직무 적합성, 직무의 적합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잘 모릅니다. 회사도 어쨌든
일을 안 시켜봤기 때문에 면접 보고는 모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 지원서에 이 부서를, 이 직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제가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많이 기재해 주시고 써주시면 그게 다 서류 전형 통과가 되는 요인이거든요. 플러스 요인입니다. 플러스. 잘 써주시고 많이 써주시면 됩니다. 그게 전략입니다. 스킬이고. 저희도 여러분들을 잘 모르거든요. 면접은 저도 뭐 한 25년째 보고 있지만은 면접만으로는 잘 몰라요. 사람을. 하지만 1차적으로는 여러분이 써내는 거, 지원서, 그리고 면접 와서 저희가 물어봤을 때, 아, 이 부서를 지원하셨는데, 이 품질관리팀을 지원하셨는데, 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아, 품질관리, 제약바이오 회사의 품질관리팀은 이런 일을 합니다. 한 3가지 정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도, 그 친구는 바로 뽑힙니다. 조금만 준비를 하면. 그러니까 채용이 그렇게 뭐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 면접관들이 회사에서 뭐 좋아할 만한 그런 이제 좋아할 만한 그런 내용으로 얘기만 잘 하시면 돼요. 호감을 가질 만한, 좋아할 만한 그런 답변을 해주시면 금방 취직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취업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직무 경험, 지원서상에 여러분들이 써주시는 거, 그리고 뭐 연구소 활동이라든가 뭐 경진대에 뭐 이런 거 나갔던 거, 직무와 유사한 그런 경험을 한 거, 교육을 받았다. 또 그리고 교육하는 기관이 없어서 무료로 해주는 데가 없어서 내가 돈 내고 이거 받았다. 프로그래밍. 요새 또 이제 제약 바이오도 IT가 접목되다 보니까는 이제 뭐 빅데이터, 제약 바이오 회사들은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빅데이터, 통계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친구들, 통계 자격증, 통계 프로그램 사용할 수 있는 친구들,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AI, 빅데이터를 이런 가공을 할 수 있는 파이썬이라는 언어, 이런 거 뭐 자격증이라든가 뭐 기초적으로 뭐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 이런 거 다 지원서에 써주시면은 다 합격입니다. 이게 다 직무 관련 경험으로 다 볼 수 있거든요. 직무 경험. 통계나 뭐 여러분들 뭐 이공 계신 분들 통계나 그리고 파이썬 이런 거, 뭐 전문가 정도 스페셜리스트 할 정도까지 필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개념 알고 기초 가공할 수 있을 정도로 뭐 짤 수 있다. 그 정도가 되면은 여러분들 취업하시는데 굉장히 도움되죠. 서류 전형 다 합격이고 면접 오셔가지고도 그런 지원자들은 눈여겨보고 있다가 합격시켜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이제 뭐 업종별로 제약 바이오다 그러면은 나는 품질이다. 품질관리팀, 품질 보증, 개발팀, 뭐 R&D 직무를 쓰고 품질 관리다 그러면은 그 필요한 역량, 뭐 문제 해결 역량, 그리고 뭐 협업 역량, 그리고 뭐 추진력, 그리고 뭐 또 뭐가 있죠? 그런 뭐 협업, 커뮤니케이션, 오픈 콜라보레이션 그런 역량을 써주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두 줄로 정의까지 한번 써보세요. 정의까지. 그러니까 이런 희망 직무를 한 3개 정도로 시트를 이렇게 카피해서 만들어 놓고 이걸 외우세요. 외우세요. 요거를 면접 가면 물어보거든요. 저희 개발팀, 저희 뭐 신약 TFT 이렇게 지원하셨는데 필요한 역량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또 신약 R&D 쪽이니까는 학습 역량, 그리고 뭐 분석 역량,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다른 부서들하고 많이 협업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그런 걸 다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교환에도 있지만은 없는 거는 정 찾아도 없다. 그러면 대형 제약사들 홈페이지 가시면은 직무에 대해서 소개가 잘 돼 있어요. 필요한 역량이 뭔지 다 찾아보셔야 되고 홈페이지도 안 나와 있다. 그럼 여러분들 관심 있는 회사로의 인사팀으로 직접 전화를 거셔가지고 물어보셔도 돼요. 가르쳐 줍니다. 그런 거. 그래서 요런 걸 준비해서 외워두셔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입사 지원하실 때 요거는 이제 뭐 제약 바이오 업종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종으로 관심 있는 분들도 요거를 좀 활용을 하세요. 자, 직무로 이제 대략 한 15분 정도 제가 한번 쭉 인기 직무, 대형 제약사 직무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형 제약사들은 팀이 저희 대형 제약 같은 경우 국내에 뭐 한 4, 5위 정도 하죠. 우리 대형 제약 같은 경우는 직원이 한 1,800명 되고요. 대형 바이오도 한 400명 되고 뭐 복리후생이나 이런 거 신입연봉 다 똑같습니다. 우리 이제 원료 회사니까요. 대형 제약사들은 또 원료 회사를 다 두고 있거든요. 뭐 유한양행도 유한화학이라는 원료 회사를 가지고 있고 종군당은 경부제약. 그래서 이제 그 대형 제약사들이 경쟁률이 심하면은 여러분들 그 원료 회사들로 지원을 하시는 방법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원료 회사하고 모기업하고는 CDP가 굉장히 많거든요. 직원들 간의 이 교류가 이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연봉이라든가 복리후생이 똑같아요. 그렇지만 입사 경쟁률은 뭐 유한양행하고 유한화학, 유한화학이 조금 덜하죠. 대형 바이오보다는 대형 제약이 입사 경쟁률이 더 높고, 그럴 거면 대형 바이오를 입사하시는 게 더 편하죠. 동아 소시오그룹의 SD팜, 원료회사가 SD팜이거든요. 한미약품의 한미정밀화학, 이런 데로 지원하셔도 돼요. 부서도 똑같이 있고, 경쟁률은 조금 덜 심하고, 복리후생이라든가 급여수는 똑같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이제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시면 돼요. 나는 제약 바이오 회사를 꼭 가겠다. 그러면 원료 회사들을 노리시면 돼요. 원료 회사는 국내 대형 제약사 5개밖에 없습니다. 그 6, 7위 하는 회사들은 원료 회사가 없어요. 그냥 모기업에서 다 같이 하는데 큰 회사들은 원료 회사까지 두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하시면은 대형 제약도 지원하고 대형 바이오도 지원하고 지원할 수 있는 회사가 2개가 늘어난 거죠. 그런 식으로 수시 채용을 하니까는 여러분들이 크로스로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대형 제약사들, 유한양의 녹십자, 대형 제약, 팀이 몇 개냐? 직무를 보실 때 저는 이제 팀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팀이 한 100개가 넘습니다. 100개. 100개에서 120개 정도 팀이 있고, 그 팀에, 팀자를 빼면은 그걸 직무라고 볼 수 있어요. 품질관리팀, 품질보증팀, 개발팀, 그리고 뭐, 임상팀, 뭐, 인사팀, 홍보팀. 팀자 빼면은 그게 인사, 홍보, 품질관리, 품질보증. 그게 다 직무인 거예요. 팀이 120개고, 우리 대웅 제약도, 팀장이 120명입니다. 그래서. 일반 이제 뭐 매출 뭐 몇천억 정도 하는 중견기업, 그 정도는 일반적인 회사들은 팀이 뭐 많아봤자 뭐 한 50개, 60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약 회사들은 생산본부 있어야 되죠. 마케팅 있어야 되죠. 영업본부 있어야 되죠. 해외 수출해야 되는 글로벌 본부 있어야 되죠. 생산본부 있어야 되죠. 본부가 많습니다. 본부가 많다 보니까는 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업종보다는 직무가 2배는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시 채용 나오면은 한 3개 직무를 여러분들이 포커싱을 해가지고 다 지원해 보셔도 돼요. 그러면 그만큼 취업문이 여러분들에게는 좀 더 넓어지는 셈이거든요. 자, 요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대웅제약의 기획직종입니다. 경영지원본부에 전략기획팀이 있고요. 글로벌 본부에 글로벌 전략팀, 해외사업기획팀이 있고, 개발본부에 개발기획팀이 있고, 그리고 영업본부에 영업기획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R&D 연구본부에 연구기획팀이 있고, 이런 기획 관련한 팀만 해도 벌써 하나, 둘, 셋, 6개 정도가 있는 거죠. 본부 밑에. 이 정도로 직무가 많다는 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자, 영업기획팀, 연구기획팀, 주요 업무들입니다. 1번부터 뭐 5번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상으로, 우리 상중하가 돼 있죠. 이게 이제 좀, 우선 순위가 되는 그런, 상위 직무들입니다. 중요 직무들, 중요할 일들, 상중하. 교환 보고 그대로 외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자, 요거는 연구, R&D도 보면은, 팀이 이렇게 뭐 벌써 한 4개가 있죠. 신제품 연구팀, 의약 원료 연구팀, 바이오 연구팀, 신약 연구팀, 하는 일들, 이렇게 상주가로도 주요 업무들이 이렇게 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는 직무들이 좀 인기 직무들입니다. R&D 직종, R&D 직종에도 신제품 연구팀, 바이오 연구, 신약 연구팀,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또 품질 관련, QC, QA, 그리고 대형 제약사들은 공장들을 뭐 한 3, 4개씩 갖고 있어요. 그리고 공장마다 이 품질 부서들이 있습니다. QA, QC팀.
대웅제약도 직원이 1,800명인데 큰 공장이 3개가 있거든요. 그 3개에 공장마다 다 QA, QC팀이 다 있습니다. 약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다 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규정대로 만들어지는지 철저하게 그거를 관리를 합니다. 서류 들고 다니면서. 그리고 약이 중간중간 나오는 거, 품질 관리팀에서는, 퀄리티 컨트롤 팀에서는 다 실험을 합니다. 이게 물에 잘 녹는지, 그리고 뭐 색깔이 괜찮은지, 뭐 이물질이 들어갔는지, 실험들을 계속 해대고 있고. 그래서 대웅제약 같은 경우 1,800명 직원의 이런 3개 공장에 QA, QC 직원들이 거의 뭐 한 260명? 그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직원들이. 그래서 나는 제약 바이오, 뭐 이공계고 화학과 나왔고 화학공학, 뭐 생물학과다. 그러면은 제약 바이오 업종에서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형 제약사들도 QA, QC 인력을 많이 뽑습니다. 나는 제약 바이오 들어가고 싶은데 좀 더 쉽게 가고 싶다. 그럼 QA, QC를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교환 보시면은 이제 뭐 할 일들이 있습니다. 품질 보증팀에서 하는 일들이 제조 공정별로 밸리데이션, 기준에 맞는지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걸 밸리데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세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제조 그 방법대로 계획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다 평가를 합니다. 서로 들고 다니면서. 그리고 PC에 다 입력을 하고 있고요. 문서 관리 시스템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입력을 해둡니다. 왜냐하면 시각처에서 정기 실사가 있고 수시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 약을 이 기준대로 제대로 만들고 있는지 보자. 그 컴퓨터를 이렇게 다 뒤져봅니다. 컴퓨터를 검증을 해요. 검증. 이게 안 되면은 저희가 이제 약을 이제 만드는 거 생산 중지, 영업 정지, 그런 이제 또 행정 처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런 과정이 잘못되면은 약이기 때문에 사람이 먹으면은 뭐 장애인이 된다거나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도 많이 투입을 시켜가지고 이 업무들을 다 체크를 하고 있어요. 대웅제약의 이제 우리 향남 공장의 생산본부의 QA팀 하는 일이 이런 겁니다. 내부적으로 약 30명이 컴플라이언스, 생산기술, 공정보증, 원료 제품 보증 파트 해가지고 이렇게 주요 업무들, QA팀에서 주요 업무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 파트까지는 외우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보여드리는 이 대형 제약사의 QA팀은 이런 거 하는 거다. GMP 문서관리, 허가관리, GMP 교육, 밸리데이션, 위험평가관리, 소비자 클레임까지. 이렇게 한 4-5개 정도만 외우고 두시면 돼요. QA팀이 이런 일을 하는 거구나. 이거는 QC팀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제품 파트, 원료 파트, 지원 파트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일들. QC팀은 이런 파트별로 이렇게 이제 뭐 원료를 구입해서 각 단계를 거쳐가지고 제품이 만들어지는 그 단계별로 이런 실험들을 합니다. 그 실험들이 다 공통적이에요. 뭐 이화학 시험, 기기 분석 시험, 밸리데이션, 이렇게 중첩되는 거 이렇게 2개 하고 뭐 시험법 밸리데이션, 세척 밸리데이션 한 요거 정도만 요거 4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도 됩니다. QC팀에서 하는 일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거 잘 모르시면은 네이버 통해 가지고 뭔지 이게 다 또 잘 나와 있습니다. 정의들이 제약회사의 뭐 기기 분석 시험, 이화학 시험 다 검색해 보시면은 친절히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일들까지도 한번 준비를 해 두셔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 그룹에서 내부적으로 QC팀에서는 이런 이제 뭐 지식, 스킬, 태도, 역량,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희가 정의를 좀 해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신약 TFT. 요거는 이제 뭐 연구본부입니다. 연구. 그래서 항계양제, 진통제. 여기 보면 항암제가 없죠. 항암제는 굉장히 신약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까 앞서 얘기해드렸던 유수의 그런 제약사들이 조 단위의 R&D 비용을 이미 투자를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을 하려고. 그러니까 저희가 뭐 뛰어들어봤자 게임이 안 되니까는 항암제는 그게 또 돈이 되죠. 그 암 신약을 만들면 전 세계 팔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항암제를 뺀 동맥경화, 항섬유화제 이런 거, 만성질환 위주로 이런 이제 신약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일들이 이런 식으로 준비를
또 기존에 나와 있는 제네릭을 연구를 통해서 개량 신약을 해보겠다.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뭐 유한양행이나 녹십자 이런 대형 제약사들도 뭐 시작 정도는 이 정도 수준입니다. 뭐 불치병, 뭐 그런 이제 뭐 백혈병이라든가 혈행암이라든가 그런 뭐 일반 암들 그런 거는 지금 저희가 R&D가 좀 우리나라 딸리기 때문에 약간 좀 빼두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바이오도 한번 해보자. 바이오 의약품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바이오 센터를 만들었고, 그 바이오 센터 안에서는 또 이런 세포 치료제팀, 바이오 분석팀, 바이오 제제팀이 있고, 세포 치료제팀은 성장인자 파트, 줄기세포 파트, 유전자 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개발직무는 세계 유수 제약사들이 만들어낸 약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도입이 안 된 거 그런 거를 찾아내가지고 우리나라 식약처 뭐 이런 판매 승인 허가를 받아가지고 우리 제약회사들의 영업사원들에게 이제 무기를 갖다 주는 거죠. 아, 이거 가지고 영업해라. 그런 거를 이제 개발해내는 팀이 개발팀입니다. 개발팀들이 하는 일들이 이렇게 있고, 개발팀하고 뭐 이런 아까 품질 쪽 좀 큰 회사에서 경력을 좀 많이 쌓아두시면 5년에서 뭐 한 10년 정도 경험을 해두시면은 뭐 외국계 그런 외자사 제약회사나 뭐 국내 그 대형 제약사들 뭐 이렇게 또 경력사원으로 이동이 용이합니다. 그 연봉 수준도 높고, 제가 여기 교환에 나와 있는 이런 직무들은 여러분들이 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임상팀도 요즘에 뭐 우리나라 식약처 그런 이제 법규들이 많이 강화되고 했기 때문에 각 대형 제약사들에서 이런 임상팀 많이 뽑고 있습니다. 임상 쪽도. 그래서 요즘에 또 저희도 뭐 회사에서 임상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연구 자료를 많이 내야 되거든요. 식약처에다가. 그래야지 우리가 팔고 있는 약을 허가를 계속 해주고 있고, 그리고 약 가격도 정부에서 이제 통제를 하는데 더 깎지 않고 저희가 이익을 낼 수 있는 수준만큼 해주기 때문에 임상을 통해 가지고 이 약이 지금 우리가 팔고 있는 약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계속 제시를 해줘야 되고 있기 때문에 임상 담당자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뭐 경력 5년에서 10년 차가 지금 연봉 뭐 8, 9천만 원 달라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만큼 몸값이 올라갔습니다. 뭐 뽑는 데가 많으니까. 그래서 뭐 앞으로도 지금 그 임상 관련해서는 해야 할 일들이 제약사들이 숙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임상 쪽도 굉장히 지금 몸값을 올리기 좋은 직무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필요한 역량들 이런 거 빨간 글씨 한번 보시고 준비를 해주세요. 임상도 지금 사람을 못 구합니다. 지금 제약사들이. 자, 임상팀에서 하는 일들 이렇게 지금 요 실습단 안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한번 외워주시고요. 자, 글로벌. 아까 제가 수출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는 일들. 요거는 영어하고 뭐 이런 또 제2외국어 한 개 정도는 더 하셔야 돼요. 그러면 바로 뽑힙니다. 중국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영어 외에 그거 하나 더 하시면은 바로 뽑힙니다. 대형 제약사들의 해외사업본부 가실 분들은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 화면은 저희 대형제약 홈페이지 오시면은, 우측 상단에 채용 홈페이지로 넘어가는 그 버튼이 있거든요. 채용. 그걸로 들어가시면은, 우리 대형제약의 직무가 다 소개되어 있어요. 역량은 이렇게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개발 역량, 학습 역량, 뭐, 또 커뮤니케이션 역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역량명을 요 서술된 거를 이렇게 좀 명사화해서 좀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게 다 서술형으로 풀어놨거든요. 저희가 뭐 직무 소개는 또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본부, 개발본부, 생산본부, 영업본부, 마케팅, 글로벌, 관리, 해외 법인들 이거 다 클릭해 보시면은 아마 저희 국내 대형 제약사들 중에서는 이 직무 소개가 저희 대형 제약 홈페이지가 제일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참고해가지고 여러분들 관심 있는 직무들 공부 많이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샘플로 이렇게 다 넣어놨는데
대웅제약 홈페이지 오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요 BD 직무도 요새 굉장히 인기입니다. 신규 사업. 요것도 여러분들 잘 개발하시면은 여러분들 몸값 올리시기 굉장히 좋아요. 경력 한 10년 차가 되면은 연봉 1억 넘습니다. BD. 제약 바이오 회사의 BD팀, 사업개발팀. 나는 뭐 연봉이 최고다. 그러신 분들은 이 직무 잘 공부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셔가지고 BD팀 채용 수시 채용 나오시면 지원하셔가지고 꼭 들어가십시오. 개발팀도 요거 인기 직무고요. 하는 일들 보시고 개발팀은 신약 개발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존에 나와 있는 약들 중에 우리나라에서 아직 안 팔리고 있는 것들 도입하는 거 그런 것들 임상, QA, QC 다 인기 직무니까요. 뭐 영업도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공계이신 분들이 영업을 많이 하세요. 약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그런 화학이나 이런 쪽에 합성 쪽에 유기화학이라든가 이런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보니까는 제가 보니까는 대웅제약 그 영업하시는 분들, MR들, 이공계 분들이 뭐 한 굉장히 많습니다.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업을 하신 분들이 임원으로 빨리 승진합니다. 제약 바이오는. 요걸 해야지 전체 직무를 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역량도 키워지거든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뭐 생산, R&D 협업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임상 쪽까지. 제약회사 마케팅들도 굉장히 인기 직무고요. 자, 그리고 제가 요거는 뭐 중요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인데 일반 제약 바이오 기업에서 제가 만든 건데 이렇게 역량 면접을 구조화된 질문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면접을 물어봅니다. 저희 그룹은 인재상인 학습하는 인재, 실행할 수 있는 인재, 협력하는 인재, 저희 인재상이거든요. 요거 관련해서 이렇게 질문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면접관들은 요 질문들에서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여러분들 질문을 물어봅니다. 요거 여러분 다른 그룹을 지원하면은 요거 뭐 역량만 틀렸지 물어보는 질문은 거의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요 패턴을 익혀가지고 여러분들이 답을 달아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품질 직무는 직무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요런 거 전문 역량, 자율적 해석 능력, 자료 분석, 업무 추진 능력, 목표 지향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필요한 역량이에요. 품질 쪽에. 요거를 물어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경험들을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여기 나오는 질문만 여러분들이 다 준비를 하셔도 어느 회사를 가시든지 면접의 한 70%는 커버가 될 겁니다. 요거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약산업하고 이제 AI하고 많이 접목이 돼가지고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시간을 AI 슈퍼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많이 단축을 시켜줍니다. 신약을 개발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외국의 제약사들은 200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200년 동안 그런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약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논문들이 많고, 뭐 수천만 건의 논문을 이 AI가 다 분석을 해가지고, 옛날에 100년 전에 이 약은 어떠한 질병의 치료가 있더라. 그런 데이터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200년치 거를 다 모아가지고 분석을 해냅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 물질들을 추천을 해줘요. 그럼 신약 개발하는데 뭐 한 10년, 10년 이상의 준비가 걸리는데 얘네들은 뭐 몇 개월 만에 그런 신약 물질을 제휴한 그런 대형 제약사들에게 이런 대형 IT 회사들이 추천을 해줍니다. 그만큼 이제 그 신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시간이 단축이 된 거죠. 그래서 코로나를 이번에 백신도 작년에 1년 만에 나오게 된 것도 이런 이제 AI를 통해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빨리 뽑아낸 거죠. 과학자들이 노벨상을 수상할 만한 역량을 가진 과학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코로나에 좀 특효가 될 만한 백신 후보 물질을 굉장히 많이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거를 실험을 통해 가지고 그나마 제일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 약을 만든 게 그런 백신이거든요. 그 앞으로도 이제 이런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미 미래 제약 산업의 이런 전망이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
그런 산업에 이해하고 그리고 제약 바이오 회사들의 채용 트렌드 그리고 제약 바이오 회사의 주요 직무들 위주로 해서 시간은 아쉽지만 1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좀 해드렸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으시면은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고 다른 업종 또한 직무들 많이 좀 공부하시고 빨리 여러분들 원하시는 그런 회사들에 잘 취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